자, 11월 10일 화요일 시장 시간의 거래와 상한가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한가를 간 종목을 무조건 체크해 줘야 되는데 이건 습관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매매 안 한다 하더라도 제 상한가 원칙 기본적인 게 일단 일봉상 모양이 예뻐야 됩니다. 모양이 예쁜 상태에서 그 다음 날에도 좀 합리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 들어가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한가에 마감한 종목이 그 다음 날에도 고정적인 매수와 함께 적당한 급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이 어떻게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졌다가도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가 좀 강력하게 변동성이 나와서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한가를 간 종목이 7개가 있는데 우선 양봉이 2번 뜬다면 그 뒤부터는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2번 크게 뜨면은 그 뒤부터는 제 기준으로 하루 이틀, 길게는 3일, 4일까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을 통해서 수익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캐몬이라는 종목을 계속 예로 들고 있는데 상한가를 갔다가 주가가 여기서 바로 빠져버린다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가 없지만 쉽게 빠지지 않고서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를 유지해주게 된다면 그 뒤부터 생기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빠지지 않으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빠지지 않은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바이오나 그린케미칼 둘 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인 그린케미칼과 또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대한과학, KPX 생명과학 세 개가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선이 역사적 신고가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며 일단 양봉이 2번 나온 종목은 쉬어가는 자리에서도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그 뒤에 변동성을 이용한 것이며 물론 주식을 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대응 방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가 마지막에 상한가에 마감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고점 7,800원을 뚫어주긴 했지만 그 전에 좀 높았던 고점까지 거리가 있어서 눌렸을 때도 그 전 최근 고점인 한 7,800원 정도를 지켜주게 된다면 이 7,800원과 그리고 상한가, 중가, 그리고 시초가 그 세 개 가격을 이용해서 힘이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자 관련주를 엮이는 종목이 있었는데 대한과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8% 오른 다음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상승폭이 적은 상태는 그린 케미칼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대한과학 모양은 이거 두 개가 괜찮은 상태이며 적당한 갭상승이 나와야지 그 뒤로 먹을 자리를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괜찮은 것은 우리바이오는 어제까지는 좋았지만 양봉이 한 번 더, 이 상한가가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과학이랑 그린케미칼 이거 두 개가 그나마 단순 모양만 봤을 때 예쁜 상태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대한과학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KPX 생명과학 점상이 나왔는데 수량 배분을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지 않았지만 그 뒤부터 아무리 역사적 신고가라 하더라도 이미 저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 순으로 보겠습니다. 녹십자 대주주 악재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4% 정도 떨어졌는데 저점이 마이너스 5%입니다. 38만 5천원 정도. 38만 5천원은 지켜줘야 될 것 같으며 이미 그 전에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로서는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정규 시장 끝나고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영상에서 말했듯이 캔들이 일단 힘들게 나왔으면 이거를 풀어나가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고점 상태에서 안 좋은 캔들 이거를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버스는 계속 오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패턴의 종목이 뜰 때 지수 상태 확인하고서 초기에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생기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하락 그리고 고점에서 안 좋은 캔들 지금 상태에서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으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다가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다시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SK케미칼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종목인데 46만 6천 원 역사적 신고가가 8월 14일에 나왔습니다. 약 3개월 만에 다시 신고가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SK케미칼도 제가 11월 3일 장 끝나고 나서 리뷰를 시작했는데 리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크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5조 원짜리인데 웬만한 코스닥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정말 괜찮은 상태이며 시간의 거래에서 2.6%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로 인한 장난이 많았습니다. 험매수로 인해서 체결 직전에 밑장 빼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 그래도 최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초가가 얼마에 잡힐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준가는 시초가 플러스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인 46만 8천 원 그리고 그 전에 고점이었던 46만 6천 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눌리기를 기다렸다가 밑에 호가가 너무 가볍거나 내려갔을 때 이 가격을 형편없이 못 지켜준다면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서 이 중요한 자리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당연히 하루에 10%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질 때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강한지를 확인하고 거래량과 그리고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너무 매물이 많다 싶으면은 험매수도 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했습니다. 일단 수급이 나가고 있다는 점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락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양봉이 나왔다면 황금선까지 회복은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만 일단 양매도와 함께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황금선 회복 전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남전자가 상한가에 마감했는데 첫 체결부터 강하게 시작을 해서 2.7%에서 상한가까지 올려서 마감했습니다. 항상 정규시장에서 올리지 않고 시간의 거래에서만 올리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차트 자체는 고점과 거리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긴 말 필요 없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밀리지 않고서 올라갔을 때 당연히 고점과 거리가 좁혀져서 터치를 하던가 그때 상황 보고서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크게 나오던가 어째 되었든 간에 고점과 거리가 좁혀진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단 장중에 다 올려놓고서 단주 매매가 나온다거나 장난이 나오게 된다면 캐몬 같은 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거래에 올린 종목은 그 다음날에 함정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줄 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박셀바이오 매매할 생각이 없으며 대한항공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음봉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매매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 정도면은 거의 하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도 주가가 잘 내려가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52,3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면 그 뒤에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MH 하이텍 이것도 첫 체결부터 강했던 종목인데 최고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전 고점과 거리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2160원쯤에 마감했다면 이 자리인데 최근 고점 다 돌파하고서 그 전에 높았던 고점까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면 그 다음날에 장난이 한 개라도 보이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가 아니라 그래도 보고 있으면은 시초가 위에서 기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은 손해 보진 않습니다. 그냥 보고 있다가 이 자리 유지해주면서 돌파할 것 같을 때 그 변동성을 노려볼 수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이 그 다음날에 단주 매매나 호가창에서 허매수 장난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걸러야 됩니다. 고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난인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피플바이오 신규 상장주는 당분간 매매할 계획이 없으며 지금 바이오 솔루션이나 아니면 GST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전 고점과 거리를 재기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고점과 근접하는 종목들 위주로 지켜볼 예정이며 어차피 근접한 종목들 보고 있다가 이 종목들까지 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지 적극적인 공략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룩스, 녹십자 홀딩스, 랩셀 녹십자 관련된 거 전부 다 하락이 나왔으며 그 밑으로 내릴수록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크게 의미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신규 상장주에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데 여태껏 보셨다시피 신규주가 제대로 시세가 나오면은 이렇게 정말 무섭게 시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시세를 노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올라가는 것들 전부 진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이 되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지 그 다음 변동성을 좀 안전하게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랑 차트만 봤을 때 알루코란 종목이 5,030원에서 마감했는데 일단 좀 오래 쉬어준 상태이며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차트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에 황금선 위에 있었던 시간이 많습니다. 그 전에 좀 거래량이 붙었을 때 높은 고점이 5,290원 그리고 화요일 고점이 5,350원 이 자리를 또 어떻게 뚫어주고 유지해주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호가 단위가 변했기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5,000원만 제대로 확보해 준다면 이 5,000원을 중심으로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 허매수나 단주 매매 피하고 그리고 5,000원 위로 매물이 너무 심각하게 많다 싶으면 이것도 역시나 포기해야 됩니다. 화요일 시장 기준으로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아니면 장 초반에 좀 거래가 나왔던 이 거래대금 상위에도 있는데 바이넥스 이거 두 개가 충분히 오전장 그리고 녹십자 랩셀은 나중에 점심시간쯤에 충분히 시세가 나오는 그림이었는데도 위로 매물대가 너무 심각하게 많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매물대만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손실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매물이 가득 한 호가도 빠짐없이 쌓여있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